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를 하고 있는 경영학부 김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3주 이제 두 번째 윤리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윤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리 프라이버시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차씩 강의로 모든 걸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서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이제 어떤 접근 방식,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중에서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다음 국제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요 내용은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비의도적 위협이라고 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정보 보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취약점의 원인이, 정보를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한 활동들이죠. 뭔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안 좋은 의도로 뭔가 하려고 하겠죠. 예, 그 취약점,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도적, 비의도적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디도스 공격, 스팸,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공격은 공격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해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 보안 개요해서 보안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안, 정보 보안, 위협, threat, 노출, exposure, 취약점, vulnerability, 이렇게 네 가지 용어 해서, 보안이 security죠. 보안은 범죄 활동이나 위험이나 위협이나 아니면 피해, 손실로부터 어떤 보호 정도로 정의를 한다. 보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활동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한다. 얼마만큼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보안이라 하고, 이거는 포괄적 광범위한 보안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광범위한 좀 포괄적 개념의 정의에 따라서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정보나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비인가 접속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받지 않은 접속, 비인가 접속이나 사용 노출 방해, 수정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모든 프로세스나 정책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거. 정보와 정보 시스템이 일단 조직이 쓰는 정보 시스템에서는 실제 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게 있는 것들이, 그걸 누군가가 노출을 시키거나 침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것들이 정보 보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보 자원의 위협은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위협사항, 뒤에서 이야기하는 의도적, 비의도적 그런 위협 요소들을 다 위협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자원의 노출은 위협이 실제로 자원에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피해나 손실 혹은 방해를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취약점은 시스템이 위협에 의해 피해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서, 요즘은 많은 조직이 정보 자원에 대한 취약점에 실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조직의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왜 많은 조직이 정보 자원 취약점에 기여를 하냐 하면, 먼저 많은 조직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공급망 관리 같은 경우 우리 기업과 공급자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디바이스, 장치라고 하는 게 더 작고 더 저렴하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숨겨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그런 뭐 이상한 그 몰래 카메라 해가지고 카메라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해킹에 필요한 기술 지식 수준을 감소해서, 요즘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해킹에 필요한 기술을 그냥 혼자 공부해서도 잘 배워요. 실제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서점 가면 해커가 되는 법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해커가 뭐 항상 그 나쁜 의도의 해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제 블랙 해커고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좋은 의도의 해커도 있거든요. 그만큼 요즘 해킹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쉬워졌다. 그 다음에 국제 범죄 조직의 사이버 범죄 장악해서, 여러분들 뭐 국제 다른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 듣죠. 뭐 특정 나라에서 다른 나라 뭐 그런 국방부 시스템을 해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 그게 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역할. 그다음 경영 지원의 부재. 참 웃긴 게 많은 조직이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투자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또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취약점을 높여주는 어떤 다른 견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5가지 취약점에 기여하는 요인들. 자,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그 위협 부분에 있어서 비의도적 위협,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위협에 있어서의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사람이 이제 실수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개념으로 나오는 게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안 위협은 여기서 보시면 기업은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인트라넷이라는 조직 내부망입니다. 즉 조직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내부망.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라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 삼성 직원으로서 조직 내부망을 쓸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회사 내부망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집은 여기입니다. 집. 인터넷 써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제 인증 과정이 있죠. 인증 과정, 아이디 이제 패스워드 넣는 비인가 사용자가 아닌 나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조직 내부망이 있고, 이 내부망에 접근하고자 하는 비인가 사용자, 뭐 크래커 해커들로부터 오는 위협도 있고, 디도스 공격 뒤에 가면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자연재해, 홍수, 폭풍, 여기 뭐 갑자기 뭐 저기 뭐야 지진이 나가지고 저기 회사가 물에 다 무너졌다, 아니면 그 홍수가 나가지고 회사 사무실이 물에 잠겼다. 그러면 회사의 IT 자원이 이제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인간재해, 화재, 정전, 기타 사고 이런 것들, 화재 나가지고 뭐 저기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 다 타버렸다. 그런 위협도 있고. 자, 내부로부터 위협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부로부터 위협이 엄청 많아요. 예? 직원들로부터 오는 위협, 기타 내부자, 하드웨어의 위협 많습니다. 실제로 보안 위협은 이 내부 위협 요소가 더 큽니다. 외부로 오는 거는 실제 뭐 우리 회사는 실제 뭐 빼갈 게 없어서 해커 공격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디도스 공격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악성 프로그램은 뭐 괜히 쓸데없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자연재해, 인간재해 이거는 뭐 진짜 항상 많이 있는 케이스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이 내부 위협이 아주 보안 위협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직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 관리자, 사용자들 전부 다 내부적으로 보안의 위협 요소,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되는 사람들.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뭐 컨설턴트, 계약직 노동자, 청소부 이런 분들, 예? 내부적으로 내가 문서 파쇄 안 하고 버려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하드웨어, 터미널, 보안이 허술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신원 확인이 좀 허술하게 되어 있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설계할 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발생하는 보안 위협 요소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 비의도적 위협, 즉 이제 악의를 가지고 행해지진 않지만 정보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 여기에 두 가지. 인간의 실수 먼저.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실수. 예. 여기 보시면 더 높은 직위의 근로자 더하기 더 커다란 접속 권한은 더 커다란 위협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 많은 자료들이 기업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내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연결돼서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신입사원은 요만큼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회사 사장은 다 접근할 수 있고 부장님은 요만큼 할 수 있고 권한이 다 틀려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할 때 그 권한 설정을 합니다. 권한 그룹 설정을 해요. 어떤 그룹은 요만큼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그룹은 요만큼만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회사 자료 정보하다가 이 권한 액세스 디나이 막 그렇게 나오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본인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예? 직위가 높을수록 접속 권한이 많아져서 소위 말해서 회사의 사장님은 모든 접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주 큰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직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직위가 높을수록 접속 권한이 크고 보안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정보 보안 시점에서 인적 자원 부서나 그리고 정보 시스템 부서의 직원이 정보 보안에 가장 큰 위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 군데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 많은 정보 데이터를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쁜 의도로 쓰면 이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직의 기술 개발 R&D 부서의 책임자가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쪽 그 기술에 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접근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죠. 어떤 회사에서 기술 빼가지고 중국 가서 팔아먹고 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주 매국노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회사는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했을 건데 개발했더니 그 내용을 쏙 빼가지고 다른 나라에 넘겨버린다. 국가를 아주 팔아먹는 그런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을 크게 줘야 돼요. 그 외에 계약직 근로자 컨설턴트 성서부 경비원 이런 분들 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지만 실수로 어떤 특정 정보를 보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 요소다. 그 외에 실수들, 노트북에 대한 부주의, 전산 장비에 대한 부주의, 의심스러운 이메일 열기, 부주의한 인터넷 서핑, 약한 비밀번호 설정과 사용. 노트북 놔두고 가는 사람들 많죠. 스크린 그대로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노트북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의심스러운 이메일 열기. 이메일의 가장 사용 규칙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건 그냥 지워라. 호기심을 갖지 마라. 예, 그겁니다. 예. 요즘 워낙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만드는 게 워낙 이제 고도화되어 가지고 이게 그래서 클릭 한번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에 뭐가 왔는데 아래 클릭하세요 해서 클릭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을 함으로 해서 어떤 스파이웨어나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은 해커가 여러분 컴퓨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이메일은 지워라. 모르는 문자는 그냥 지워라. 예? 아무 일도 없는데 저기 경찰서 전화 와가지고 뭐 알려달란다? 무시해라. 예.
괜히 괜히 그냥 뜬금해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죠. 저기 피싱 하는 애들 진짜로 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 옵니다. 다시 연락 와요. 예. 뭐 금융기관입니다 해서 뭐 끊어. 예. 진짜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 옵니다. 예. 약한 비밀번호 해서 요즘 뭐 비밀번호 설정이 뭐 요즘 복잡하게 돼 있죠. 뭐 대소문자, 뭐 문자, 숫자, 기호,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 부주의한 인터넷 서핑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가 상당히 이제 웹사이트로 그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사이트 모르는데 막 검색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부주의, 관리되지 않는 기기의 부주의, 버려진 기기에 대한 부주의, 환경 위험 요소에 대한 부주의 해서 뭐 이것도 많이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버려진 기기 안에 뭐 메모리 완전 삭제하지 않고 컴퓨터 하드웨어 그대로 있으면 거기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퇴근할 때 뭐 캐비넷이나 책상 자물쇠 잠그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 로그아웃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는 행위들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보안 불감증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또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무단 횡단 많이 하고 하는데 보안 불감증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인데 이거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의 기본 그 개념, 의미. 소셜 엔지니어링은 이제 공격자가 인간관계적 기술을 이용해 직원이 아무나 그와 같은 기업 비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상당히 친밀하게 뭐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친구처럼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 기술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전화 등을 통해서 타인인 척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 간부나 정보 시스템 부서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것 해서 전화해가지고 어떤 우리 회사에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나 어디 뭐 무슨 부에 저기 이사인데 그 관련된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그냥 그런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또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케빈 미트닉에서 FBI가 가장 원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이자 창립자다 해서 뭐 옛날에 뭐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소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상당히 잘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빼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나온 게 테일게이팅 그 다음에 잠시만요. 숄더 어깨죠. 어깨 서핑 이제 어깨 너머로 보는 겁니다. 테일게이팅은 말 그대로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거고 테일게이팅은 자물쇠나 카드 출입문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으로 이제 보통 실제 직원이 문을 통과 뒤에 바싹 쫓아서 슉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문 열릴 때 문 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직원인 척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숄더 서핑은 이제 공격자가 직원 어깨 너머로 이제 컴퓨터 스크린 쑥 봐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뭐 공항이나 공공장소, 이제 공항이나 뭐 비행기, 뭐 열차 이런 데서 이제 몰래 쓱 보는 그런 행위들. 그걸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의 한 파트고,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유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장 평범한 10개 목록에서 산업 스파이, 정보 광탈, 파괴 공작 혹은 반달리즘, 장비 혹은 정보의 절도, 신원 도용, 지적 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 공격, 악성 코드,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 전쟁, 뭐 그 외에 스카다 공격해서 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아쿠지션 공격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가장 일반적인 의도적 위협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격과 관련된 거. 산업 스파이는 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건데 그 산업 정보도 이제 빼들여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고 장비 혹은 정보 절도 말 그대로 훔쳐가는 거고 신원도용 남의 이제 뭐 아이디 이제 훔쳐가지고 하는 거고 지적재산권 치면은 이제 온라인 이런 데 있는 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몰래 갖다 이제 쓰는 거죠. 정보 광탈은 말 그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뺏는 거고 파괴 혹은 반달리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그냥 파괴하는 행위고 괜히 쓸데없이 일부러 집 던지고 하는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행위입니다. 신원 도용 같은 경우 이제 아주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고 내 신원이 도용되어서 그 몰래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문제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기밀 개인이나 기업이 생성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개인이나 기업이 생성한 지식 같은 것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관련된 게 이제 기업 비밀법, 특허법,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비밀은 이제 기업 비밀, 그 다음에 특허법, 특허법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법. 기업 비밀은 이제 기업이 비밀로 유지 중인 지적 결과물이고 이제 공공 정보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그 전략 계획 이런 것들, 그 이제 대외비라해서 밖에 못 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특허는 이제 발명이나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전체 공개 나중에 이제 전체 내가 발명한 어떤 그 제품이나 절차를 나중에 다 공개를 하겠다는 대가로 20년간 독점으로 그것을 이제 팔 수 있는 그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20년간 이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은 이제 지적재산의 생산자에게 생산자의 생애 70년을 더한 기간 동안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그런 거고, 음악이나 음원 이런 것들 있죠, 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지적재산권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적 위협에서 소프트웨어 공격, 악성 코드,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 전쟁. 여기에서 먼저 소프트웨어 공격 보면 사용자 행위가 필요 없는 공격해서 DOS, Denial of Service 거부 공격이랍니다. 아니면 DDoS에서 Distribute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다른 웹 서버를 공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왜 어떤 웹사이트를 여러 명이 동시다발로 접속하려면 이 웹사이트가 이제 접근이 느려지거나 다운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웹은 동시에 한 번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이라고 하는 거. 그걸 공격을 해요. 공격을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접속 마우스키 눌러가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계속 클릭하게 공격합니다. 그게 도스 공격인데, 혼자 하면은 공격력이 약하니까 얘가 소위 말해서 좀비 컴퓨터를 만듭니다. 얘들이 그래서 동시다발로 공격하는 방식이 DDoS입니다.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예전에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 원서 넣을 때 지원서 어떤 대학교 사이트가 이제 디도스 공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나는 지원을 했어. 다른 사람들 지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경쟁력 낮추게 하려고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스는 공격 특정 컴퓨터에 대량의 서비스 요청을 집어넣어서 용량 초과로 다운되게 하는 공격이고, 디도스는 대량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를 통해서 좀비라고 불리는 통제된 모든 컴퓨터를 동원해서 실행하는 도스 공격입니다. 사용자 행위가 필요 없는 공격. 그 다음에 바이러스 웜, 피싱 공격, 스피어 피싱 공격. 스피어 피싱은 이제 피싱에서 이제 나온 건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컴퓨터 코드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다음에 웜은
다른 프로그램 도움 없이 스스로 복제 확산되어서 악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고 복제 확산이 됩니다. 웜은. 피싱은 이제 공격으로 보이는 어떤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 이런 거 이제 속임수로 개인정보 획득하려고 하는 공격이고 그래서 뭐 피싱 많이 한다 하죠. 전화도 오고. 예. 스피어 피싱은 피싱이 어떤 대중을 상대로 실시되는 뭐 그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스피어 피싱은 개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므로 특정 개인에 대한 피싱을 보는 거예요. 스피어가 이 창이거든요. 창. 피싱은 소위 말해서 뭐 여러분한테 확 하는 거라면 스피어는 창 하나 가지고 딱 특정인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에 의한 공격으로 트로이 목마 백도어 논리 폭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로이 목마는 옛날에 그 트로이 목마라는 그 뭐 역사적인 그게 있죠. 다른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활성되었을 때만 본래 목적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가만 숨어 있어요. 근데 활성이 안 되면은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활성이 되면은 이제 그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백도어는 주로 공격자만이 아는 프로그램의 보안 절차해서 백도어 우회 경로입니다. 우회 경로로서 보통은 이제 비밀번호 등의 형태로 띈다 해서 우회시켜서 공격하는 공격자만 아는 내만 아는 그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공격이고 논리 폭탄 나중에 붕 터집니다. 폭탄은. 기업의 어떤 기존 컴퓨터 시스템과 코드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제 특정 시간이나 날짜에 되면은 어떤 파괴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터지는. 옛날에 우리 그 경량부 홈페이지도 해킹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서버 저기 내리고 다시 이제 설치한 경우가 있었어요. 외부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격으로 해서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스팸웨어, 쿠키 뭐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많은 그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 소프트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 해충이랍니다. 해충. 해충 알죠, 여러분들? 그 해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 외부 소프트웨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뭐 은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바이러스 범, 트로이 목마 등처럼 이제 악성이지는 않습니다. 악성이지는 않는데 어떤 내 컴퓨터의 그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 느려지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가 웹에서 봤던 그런 웹 서핑 기록이나 개인 활동 이런 것들을 추적 가능하게 이제 해주는 거고 가장 흔한 소프트웨어 해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애드웨어 광고를 컴퓨터에 띄우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애드웨어는 이제 보통 그 효과가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많이 사용되는데 애드웨어를 삭제하는 뭐 100명 중 3명은 이제 광고를 클릭하게 된다. 광고 클릭이 주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뭐 영향을 주진 않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광고 업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하고 송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뭐 화면 캡처 장치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니면 키로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키로거라고 하는 게 이제 키로거 키보드에 입력된 문자열과 이제 인터넷 검색 히스토리를 이제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게. 보통 이제 이런 목적이 이제 뭐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절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스팸웨어는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제 그 스패밍 기반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외부 소프트웨어를 한다 해서 이제 스팸 있죠, 스팸 여러분들 그 우리 햄. 그 스팸이 원래 그 정크푸드 이제 그게 쓰레기 음식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영국에서 안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팸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원래 그 찌꺼기로 만드는 음식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팸 종류가 이제 그렇게 뭐 재료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스팸은 원하지 않는 이메일로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해 동원되는 형태고 그래서 이메일 왔을 때 이제 스팸으로 다 처리해 버릴 수도 있죠. 스팸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쿠키는 이제 웹사이트의 사용자의 컴퓨터에
임시나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작은 크기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에서 검색한 사이트 봤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저장해주는 임시 파일 저장 장소 이런 것들에 들어가가지고 쿠키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추적 쿠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적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통과하면서 지나온 경로, 보낸 시간, 클릭한 링크 그리고 그 외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주는 거. 웹에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사용자의 어떤 그런 웹 행태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그 차시에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그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이 왜 취약한지 거기에 대한 뭐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안에 대한 위협이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요소가 또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 보안 위협 중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비의도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프트웨어 그 공격 형태 중에 의도적인 것을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중에서 뭐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는 공격, 사용자 행위가 필요 있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한 공격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뭐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쿠키, 뭐 바이러스 이런 여러 유형의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이 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자원을 100%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100% 우리 보안을 갖다 100% 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위험을 최소화하자. 보안 위험을 받았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5가지 정보 보안 통제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연속성과 정보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